서울에서 이렇게 한눈에 종로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저런 길들이 좀 복원도 많이 되고 연결이 많이 돼서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이제 가을에는 들꽃도 많이 볼 수 있고. 아, 가을해요. 이제 오늘 여기서 저희 작가 선생님 만나 뵐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선생님 오시네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뵈니까 되게 멋있으세요. 가을에 네, 나이가 가을이에요. make the same mistakes when we're older. Say that you're the one who's taking me home. 'Cause I want you on my skin and my bones. Knocking me off of my feet. Just say I'm the one that you need. Oh, please say that you're the one who's taking me home.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좋았어요, 모처럼. 네.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다 보이는데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쪽 사이드가 네. 사춘기 시절부터 제가 서울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 친근한 내 마음속에 네. 있는 서울이 이쪽 사이드예요. 선생님 전 여기서 회사를 다녔어요. 평화동에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쪽 워낙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고향집 온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공기도 조금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내려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선생님 제가 네. 기사는 봤어요. 서울 작가 축제. 때. 네. 그 국제작가 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고 특히 금년에는 정말 세계적인 거장들이 몇 분이 거기 같이 네, 하셨기 네. 때문에 나로서도 아주 굉장히 즐거운 행사였어요. 배우는 기회였죠, 많이. 네. 선생님 그때 같이 만나뵌 포레스트 벤더라는 분은 네. 아마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한 시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요번에 또 퓰리처상도 받으시고 그럼요. 예. 네. 어떤 시를 쓰시는 시인분이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오기 전에 Be With라는 함께 하다라는 네네. 시집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제 제 속마음으로는 지피지기 하는 기분도 좀 있었고 네네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그분의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읽으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한 세 군데 중에 네. 모하비 사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하비 사막 출신이에요. 근데 네네네. 모하비 사막에는 굉장히 그 별들이 많이 밤이면 쏟아지고 네. 바로 옆에 데스밸리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네. 데스밸리 바로 네네. 옆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한 사람의 시인이 와. 작가가 태어날 만한 그런 고향을 그러네요, 가지신 분인 맞아. 거 오기 전부터 제가 읽고 굉장히 좋으셨어요. 예, 좋았어요. 감동적이고. 네네. 아내를 잃어버리고 네. 그 슬픔을 굉장히 많이 앓고 계셨는데 네. 슬픔이 끝날까 봐 오히려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해외 많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영어도 그렇고 뭐 스페인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번역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는데 해외 쪽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선생님? 뭐 특별히 제가 무슨 어떤 기획을 했다거나 작전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제가 80년대 초반에 뉴욕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류의 예술도 많이 다양하고 네. 또 언어도 좀 더 그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마침 뉴욕에서 그 번역자를 만나서 이제 처음에 냈던 네. 그 시집이 계기가 되어서 한 번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언어권도 나와서 그냥 지금 한 9개 언어권에 한 14권 정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시라는 게 사실은 너무 예민한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 사실 애초에 그 본연의 시가 가지고 있었던 맛이랄까 느낌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변형되고 왜곡될 수도 있어서 뭐 어떠세요? 그거는 뭐 어쩔 네.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비유로 네. 번역은 베일 쓴 연인과의 키스다. 우리가 입술이 생생히 부딪혀서 키스를 해야지 네. 베일을 한 겹에 두면 뭔가 이렇게 신비하다고 뭐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시원치가 않은 건데 네네. 늘 그 베일탄만 하고 키스를 머물고 있다면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괴테 문학이라든가 뭐 보들레르라든가 현대 많은 해외 작가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도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 수준의 문학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보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번역도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외국 작가 화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읽었을 때는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번역이 갖고 있는 네. 한계, 특히 시가 많이 다치죠. 많이 소설보다. 다치죠. 그럼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냥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해요. 네, 시인이니까 할 수 있는 부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아까 여기 서울 풍경이 쫙 내다 보이고 예. 보통의 사람들은 막 이런 막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시인들은 막 시를 막 떠올리면서 낭독하고 막 이런 근데 되게 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가장 난감한 네. 순간이 너무 아름답지요. 시 한 수 안 떠오르세요 이런 질문하고 심지어는 시 한 수 읊어주세요 이러기도 네. 해요. 이 장면에서 물론 떠오를 때가 있지만 네. 거의 떠오른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언어화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시는 어떻게 보면요 시인이 그냥 뭐 즉흥적인 감흥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련된 손을 만들고 단련된 손. 네 시를 쓰는 그 손으로 잘 이렇게 만드는 어떤 숙련공의 네. 그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한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그렇죠. 같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2016년도에 막 알파고 나와가지고 네. 막 이세돌, 어. 네, 이세돌 구단이랑 뒀을 때 왜 사라질 직업들 막 이런 예, 거 막 나오고 예, 그랬었는데 시인은 사라질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는데 네. 기계가 쓴 시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계가 작곡한 것도 되게 아름답다고 평가받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주눅드는 일도 많고 네. 그러려도 내가 사는 삶도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막 혼란이 빠지고 그러니까 네. 좋아. 오늘 나는 이 날씨, 오늘 이 좋은 후배 작가와의 대화 네. 이런 것들 충분히 즐기고 있으면 이 자체가 내가 만든 꽃이고. 여성으로서 작가로 살아가는 일에 만만치 않은,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젊은 시절 한참 활동하실 때는 더 그런 그렇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는요 도둑이에요, 도둑. 훔쳐오죠. 여기서도 훔쳐오고 뭐 이렇게 훔쳐오고. 그러니까 보통 삶, 여성의 삶. 이게 처음에는 부당했는데 너무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남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 작가로서 너무 감사하고 와 이렇게 풍성한 재료로 내가 문학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혹독한 삶, 네. 굴레 씌워진 삶, 상처 입은 삶 이게 네. 다 좋았어요. 근데 여기가 네. 그래도 저는 이제 90년대 대학번이니까 그때 해화동이 가장 이렇게 약간 번화한 그럼요. 곳이어가지고 그럼요. 예. 그리고 90년대, 2000년도 때는 또 연극도 굉장히 많이 여기 봤었어요. 저기 예. 이 극장에서 예. 그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 그 눈 뽑힌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했던 돔이라는 시극이 있거든요. 여기서 공연해서 앉아 있어. 언제요, 선생님? 그거는 여러 번 공연을 했어요. 앵콜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몇 번 했었고 좀 기세. 많이 얽혀 있어요 여기에. 야, 선생님이 안에 이렇게 되게 끼가 많으시구나. 그랬더랬어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한번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나 봐요. 호기심 선생님 이런 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도 실은 그런 호기심 때문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녔어요. Everyone is walking on the edge of life, like the ghost of a shadow, barely alive. Even time's in a rush, but it's going. 책방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 선생님한테는 동네 책방에 대한 뭐 기억이라던가 뭐 의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뉴욕에서 제가 많이 부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특히 부러운 게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네. 모든 뉴요커들의 삶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데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네. 거기서 책을 주문을 하면 금방 갖다 주고 또 다 읽으면 그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돌려주기도 좋고 그런 네. 책과 가장 가까이 한 삶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네. 우리는 이제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뭐 재수 가방을 들고 이제 수업용 책을 잔뜩 넣어갖고 가서 맞아요. 되게 이제 공부방 정도로 하고 그런 좀 멀었다 할까 사람들의 삶하고 근데 네. 지금 동네 책방이 이렇게 생기면서 너무나 책방이 아름답고 가고 싶은 곳이 되었고 네. 차도 마실 수 있고 반가운 친구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마치 동네 책방을 가까이 하면 훨씬 더 문화적인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영심까지 즐거운 허영심도 생기는 그런 의미에서 책방이 너무나 멋있는 책방이 많이 생기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위텐 시니컬 고르신 이유 있으세요? 선생님? 우선 시인이 하는 책방이고 네. 거기 시집이수 꽂혀 있고 맞아요. 네, 또 유희경 시인은 내가 아마 신춘문예에서 뽑았던 인연으로
시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네. 그 시의 긴장도 같은 것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시 개성에서 상당히 단조로운 어떤 극적인 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인으로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러죠. 약간 격려의 의미도 있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저기 보여요, 간판. 아, 다 왔어요. 예, 여기 들어갈까? 간판만 봐도 진짜 오래됐다. 맞아요. 일부러 오래된 간판을 1953년. 그대로 유지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53년이니까 몇 년 된 거. 제가 6살 때 세운 책방이에요. 네. 와, 네, 서울에 들어가 이렇게 보죠. 오래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들어가 보시면. 이 동양서림은 사실 이렇게 종합적인 책들 다 이렇게 파는 곳이잖아요. 여기 뭐 학습서도 있고, 뭐 문학책도 있고, 사회과학서도 있고. 나는 책을 책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사도 못 가요, 책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 아마 작가들이 다 그러시겠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보면 또 이렇게 막 이것만 사면 막 시를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보시잖아요, 책. 탐식가랄까요? 그래서 막 책을 좋아하고 책에 대한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데 네. 어느 공간보다는 서점에 올 때 제일 마음이 편하고 네. 그렇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이 보통 제멋대로가 아니에요. 아유, 그쵸. 술주정뱅이에다가 맞아요. 우체국 직원이고 그런데 그 시가 그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그 또 특히 자유로운 가운데 장점은 뭐냐면 그 술주정뱅이고 제멋대로 산다 해서 막 내팽개친 게 아니라 적당한 자기 조정, 시인으로서의 위의가 잘 정리된 그런 시인이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망할 놈의 예술을 한답시고 이런 제목부터가 좋죠. 제목부터. 그리고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 이것도 좋았죠. 그다음에 파라오자드라는 이란의 시인, 여자 시인인데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너무 아름답죠. 영화 감독들이 그녀의 그 제목으로 많은 작업을 했고 그 두 시집을 우리 배경옥 작가께서 읽으시면 꼭 읽어봐야겠어요. 막 이렇게 탁 피가 솟을 것 같아요. 저희 2층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되게 전문서죠. 네. 네, 선생님이 응원해주고 싶은 책만. 시집 전문서죠. 네.
시가 많은 네, 한번 올라가 이거는 뭐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게시타포의 비밀 통로를 향해서 와.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가파가지고. 집이 네. 정말 이렇게 쫙 꽂혀 네. 있으니까. 이름사에서 이렇게 허연 선생님. 검은색으로. 선생님. 그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야.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시집 서점을 하는 일이 잘 지내는 일이라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It always comes around back to you. I try to forget you. I try to stay away.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한 공간에 있는 거니까 행복은 하겠죠. 배는 조금 선생님 시집 잘 나간대요 그래도. 누추한 곳이에요. 아, 그래요? 시집이 뭐 많이 나가봐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시집들 시인이 시집들 있는 공간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제일 좋은 좋아요. 일이죠.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시를 쓰세요? 뭐 이것저것 작업할 것들이 생각보다 서점 일이 저는 서점을 하면 그냥 우아하게 좀 시집도 좀 그러니까 읽고 말이에요. 뭐 절대. 시간 혼자 시간 보내고 생각도 하고 그럴 수 네.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뭔가 되게 잡일들이 많아요. 아. 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조율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예. 생각보다 씻을 시간은 결국 그냥 다 문 닫고 불 끄고 혼자 남아있을 때 늦은 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 여기 위태 시니컬마다 분류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네. 한국 시가 출판사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한때 시리즈. 정리가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시리즈가 전면에 있는 거고요. 네. 뭐 외국 시인선이나 아니면 주목받아야 될 시집들인데 뭐 삼시인선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책들은 이쪽으로 좀 꽂아 노력을 하고 있고 전집도 사실은 안 나가거든요. 무겁고 이렇게 맞아요. 어려워 보이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인장 추천 도서 같은 게 이렇게 서점마다 가보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유시인님께서 추천하시는 시집 뭐 있을까요? 이게 좋아하는? 요즘은 네. 저희가 추천 시집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특정하게 이런 메모를 붙여놓으면 그 시집만 딱 보고 가져가시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두루두루 골라보시라고 저는 아. 가급적이면 추천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맞춰서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생신인데 아니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이런 거. 식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과서 같은 데서 시를 접하다 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시만 잔뜩 보게 되는 맞아요. 나한테 사람이- 안 맞는 시를 볼 뿐만 아니고 그 꼭 입시용으로 공부한 시들은 꼭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규범화된 방식으로 맞아요, 해석하는 맞아요. 것도 한국 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네. 되게 시는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리듬이나 이 속에서 나오는 고유의 숨결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시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는 뭐고 주제가 뭐지? 맞아요. 이런 거에 맞아요.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어떤 스페인어권 시에 기타여 저 활자 속에서 나를 꺼내 내가 춤추게 해줘 뭐 이런 시 기억나는데요. 네. 또 뭐 책들이 많이 있네요. 이쪽은 시집 공간이라면 이쪽은 이제 읽는 공간으로 네.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독자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시를 읽을 수 아. 있고 여기는 엽서를 관제 엽서를 둬요. 그래서 시집 구매하신 분들이
엽서에다가 필사를 한 다음에 이 통에 넣어주시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서 우체통에 대신 넣어드려요. 여기 봄날의 책방, 봄날의 네. 책방 책들도 있네요. 작은 출판사들은 뭔가 초대전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네. 데들이랑 작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는 그 독립 출판사들을 위한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1인 출판사들한테 기회를 고르고 주려고 아. 하고 있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돼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봄날의 책. 아. 출판사예요. 위튼 시니컬이 이제 신촌의 초반에 문을 열었을 때는 되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옮겨간다고 했을 땐 전 되게 슬펐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때 쇼핑숍 개념으로 이렇게 네. 카페 한 구석에 있었거든요. 여기 카페가 버티지 못하니까 저는 있을만 했는데 아, 제가 그 전체를 오히려. 있을 수는 또 없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사람들한테 허세는 부렸죠. 뭐 나 갈 때 많아. 뭐 나 부르는 데 없겠어. 막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없었어요.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네. 초조하지만 표정 관리는 해야겠고 막 그럼요. 그런 상태인데 마침 이 동양서림에서 여기를 좀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책을 좀 사서 고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저 찾아왔고 저는 제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상태 주제에 여기 와서 조언을 해주nap시고 딱 올라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원래 그러면 어떤 공간이었어요? 이 반으로 막혀서 이쪽은 작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었고 저 방은 창고였어요. 아. 근데 딱 올라왔는데 퀴즈를 부른 게 일단은 일반 서점에서는 시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집 서점을 한다고 해서 동양서림에 마이너스가 될 게 없으니까 그치, 그치. 여기를 월세를 여기 저를 임대를 달라. 서점을 경영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더 좋겠으나 경영이라는 건 어쨌든 경영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서점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뭐 개념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생겨요. 분명히 이번 달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왜 안 막상 남지? 성적표 보면 그런 거죠. 이런 왜 거예요? 안 남지? 다른 계산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숫자보다는 시집을 하나 사도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시집을 산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해줬다든가. 그런 게 기뻐요, 선생님.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자기 시집 찾아서 기뻐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이를테면 문정인 선생님 시집을 우연찮게 가져갔던 사람이 다음에도 또 하나 사가면 맞아요. 그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어. 그냥 거짓말 없이 너무 좋아요. 흔한 시집을 많이 골라가는 시인 그 고객보다는 상당히 안목 있는 어떻게 아세요? 시를 골라가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다가 계산을 많이 놓칠 것 같아요. 맞아. 계산을 많이. 그래서 막 그렇게 혼자서 막 신나다가 네. 월말에 딱 되면 이제 현탈 시간이. 그렇죠. 반성하고. 시니컬에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더 생긴 뭐 비전이랄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서점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조금 더 키워가고 싶다. 크게 두 가지 일을 앞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는 네. 읽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기획을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시를 파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를 읽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맞아요. 시 읽기 수업? 자기가 하고 싶은 낭독회 공간을 열어줘요. 뭐 혼자서 자기 시집 한 권 다 읽고 싶다 그래서 해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생각했을 때 시랑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으면 저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수 있으면 뭐 이제 뭐라도. 얼마든지.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더 진보적인 일. 그러니까 네. 뭔가 남들보다 뭐 너무 앞서 나가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한 반 템포 정도 앞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고 어떤 영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I
I've seen the pictur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Can't believe that I'm the fool again. I thought this love would never 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기억나는 고객분 있으세요? 이렇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많아요. 되게 많고 그저께는 엽서가 도착을 했는데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 하이킹 같은 걸 중주를 갔나 봐요.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일출을 보려고 서 있는데 일출은 못 봤지만 여기서 나한테 올해 되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나 공간들을 기억해보자 하고 생각해봤더니 그 위텐신이 거의 생각이 나잖아요. 와. 그래서 너무 이제 좋다. 거기서 엽서를 써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 적지 않아서 저는 앞으로도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집 꽂아놓고 손님들이 시집도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네. 거지만 실제로 그들은 좀 다른 걸 얻어가는 거잖아요. 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안녕하세요. 작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집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워낙 많이 쓰셨잖아요. 또 시집도 많이 쓰셨고. 일단 네. 가장 최근에 나왔다는 것이 좋았고요. 이번에는 사실 작품을 반 이상 덜어냈는데 비교적 완성도가 조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골랐거든요. 저는 뭐 완벽한 것을 좀 혐오하긴 합니다. 항상 어딘가 조금 이지러진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소위 뭐 이게 시라는 거, 예술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작가의 사랑을 읽었어요 그러면 좀 덜컹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아주 부끄럽지는 않아요. 어느새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 5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 막중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시를 썼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시인을 살아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묘하게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한국어의 용량의 크기라든가 한국어에 대한 사랑서부터 한국어에 대한 회의 또 번역이 됐을 때 벽을 만나야 한다는 한계 이런 것들에 시달렸는데 외국에 가서 또 많은 작가들을 만나보고 또 외국어하고 견뎌볼 때는 묘하게 내 내면에서 애국심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공간 속에서 50년 동안 한국어 속에서 살았던 나의 이야기, 나의 채취 그리고 이 손이 50년 동안 썼으니까 아무래도 시를 쓸 줄은 알죠. 너무 뭐 시라는 장르가 너무 위대한 장르라서 난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시는 그런 제법 잘 진 아파트 단지 500동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건축물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고 삶의 얘기 그런 얘기를 좀 써봤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시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감동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인이 직접 읽는 시를 들었을 때. 혹시 좋아하는 시 있으면 이번 시집에서 저희가 한두 편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늙은 코미디언. 코미디를 보다가 와락 운 적이 있다. 늙은 코미디언이 맨 땅에 드러누워 풍뎅이처럼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린 어린 날이 있었다.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이가 코미디를 보고 운다고. 그때 나는 세상에 큰 비밀이 있음을 알았다. 웃음과 눈물 사이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어두운 맨 땅을 보았다. 그것이 고독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런 미흡한 말로 표현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맨 땅에다 시 같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 늙은 코미디언처럼 거꾸로 뒤집혀 버둥거리는 풍뎅이처럼.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시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시를 들은 감흥이 좋으신가요? 네. 저희 이 감흥을 좀 더 잊기 위해서 또 시를, 선생님 시를 또 읽어보시고 싶으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낭독으로 준비한 시는요.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나는 거미줄을 쓰네라는 시편인데요. 네, 시구가 마음에 콕 들어와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거미줄을 쓰네. 산다는 것은 거미줄을 타고 오르는 것. 고개를 하듯 오르고 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지. 허공뿐이지. 시를 묻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고 돌아서서 나는 또 시를 쓰네. 산다는 것은, 시를 쓰는 것은 거미줄을 타고 허공을 오르는 것이라고. 거미줄에는 이슬 몇 알이 전부. 하지만 그 거미줄과 이슬이 어느 거대한 건축보다 부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저주받은 비극의 눈을, 그 축복을 시로 쓰네. 나는 시를 쓰네. 나는 시를 사네. 선생님 이렇게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왜 날잖아요. 그 새는 뭐 허공을 나는 건데 실은 그 허공에도 허공의 줄이 있겠죠. 산이라는 건 줄 없는 곳을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약에 줄이 좀 눈에가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추락이 예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위험에서 몹시 아름다운 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미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시 쓰는 일만 거미줄 타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거미줄 타는 것이고 또 그 거미줄에 맺히는 건 이슬방울 몇 개인데 그것이 어떤 빌딩보다 혹은 어떤 부동산보다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그 시선의 비극,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너무 잘 읽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우리 문정희 시인님께 궁금하셨던 점도 좋고 또 이 작가의 사랑을 읽고 난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마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작가의 사랑에서도 세계의 여러 가지 곳을 다닌 그런 경험을 녹여서 시를 쓰셨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그런 낭독회 네. 이런 데 참가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 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아까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만남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만남은 외국 작가의 만남, 외국 예술가의 만남이
참 많거든요. 근데 외국 작가의 뭐 위대함이라든가 좋은 점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쓴다는 자체를 즐기는 그런 작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부터 제가 느낀 많은 만난 그런 것 중에 우선 소스라치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내 스스로 몸에 붙은 어떤 속물성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제도적인 부자유, 속물근성 이런 것들이 세속게 나도 몰래 근데 그 속물이라는 건 꼭 돈을 밝힌다 이런 세속의 몸이 아니고 속도에 너무 길이 들어 있고 모든 만남을 보면 막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고 과도한 애국심이 등장해서 스스로를 보고 깜짝 놀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 위에 붙은 어떤 그런 속도, 경쟁심, 물질주의 가치 이런 것을 우선 많이 떼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외국 가면 저는 상당히 자유롭고 머리가 시원했어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4년 동안 전공을 해야 되는 질문인데 시란 이 몸속에 우리가 다 호흡처럼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꾸 자라면서 다른 어떤 폭력적 시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덮여버리죠.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그것을 대신 말해주기 위해 여기 왔다오 이런 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독들, 슬픔들, 노래들 이런 걸 시인은 대신 좀 꺼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존재. 그래서 제가 곡비라는 대신 가장 슬픈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슬픈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존재. 그래서 시인은 곡비다 이런 말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시 좀 읽어볼래 이렇게 주면 되게 떨리면서 속에서 이게 소녀와 소년의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속에는 구슬픈 시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그래서 시란 바로 마음속에 오래 꿈꾸던 것들이 그것을 만났을 때 팍 피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고 있을 문예창작가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과 그 시기쯤에 작가님의 모습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와 나눠주실 부분이 있는지. 저도 이제 그 당시 국문과니까 문예창작과와 비슷한 전공을 했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도 비행사였고 카프카는 보험사 직원이었고 다양한 직업의 경험들, 전문성들이 이 훨씬 창작의 다양성과 좋은 작품, 자기만의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번에 나랑 같이 국제 작가 축제에서 상대 그 초대 손님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포레스트 겐더라는 시인은 금년도 미국의 퓰리처상 수상 시인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시인이신데 그분의 전공은 지질학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시라는 것은 이렇게 도처에 있는 거고 자유롭다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마음껏 쓰고요. 뭐 내가 쓰니까 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 책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네, 계속 잘 아까 알죠. 봤는데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그냥 좋아하고 읽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필 사진마다 제가 머플러를 저도 좋아해서 맨날 머플러를 항상 하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마다 책에 보면은 다 머플러를 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나하고 공통점이 머플러를 좋아하는 건가 네. 보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머플러는 처음에는 제 뚱뚱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가리다 보니까 이것도 도 같아가지고요.
세상을 향해 흔드는 나의 백기고 투사의 보재기다 뭐 이렇게 해서 머플러라는 시도 썼거든요. There's a road to my heart. Follow signs to the right. When you see all the lights. 그런 치명적인 머플러의 아름다움.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머플러가 아니라 이걸 두른 이유가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모든 여성이 머플러를 하나씩 두르고 나왔더라고요.